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우리 나이 먹으면서 굉장히 좀 후회되는 일들 있죠. 근데 그게 뭐 나이가 꼭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50대, 60대 그 나이대별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나이 들수록 후회되는 일 네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요. 이제 우리가 뭐 그래 그것도 잘못했어 그러고 막 이제 후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더 나이 들면 이런 일들을 후회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후회될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 첫 번째는요. 나이 먹을수록 후회되는 일. 첫 번째는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그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그렇게 연연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점이라고 해요. 그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뭐 40에 후회하는 뭐 9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60에 뭐 후회하는 몇 가지 뭐 이런 그 자료들이 막 이제 있는 거를 책이고 뭐고 다 찾아서 이제 그 공통되는 걸 체크해 보니까 이게 거의 1등이에요. 어느 나이대를 이렇게 막론하고 말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연연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한 가지 저희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은퇴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언제나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이게 주변에 많고 인맥이 있어야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는 인맥 관리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한 친구예요. 무슨 모임 뭐 이런 거야 총무하고 뭐 뛰어다니고 뭐 아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오죽하면 친구들이 막 넌 그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막 계속 이제 친구들이 모여 있어도 막 딴 데 전화 받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회사 일도 아니고 무슨 모임 이쪽 모임 저쪽 모임 이러니까 근데 사람이 좋대요. 원래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가 유난히 그랬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퇴직 기념 수고했어 이렇게 모이느라고 이제 막 번개로 잠깐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는 가족들하고 그 친구가 너무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친구들이 거기서 공감했던 게 뭔가 하면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애들을 뭘 사준 게 삼겹살하고 칼국수밖에 없다는 거. 삼겹살, 칼국수, 치킨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외식을 하더라도 뭐 식구들이랑 굉장히 싼 거 먹고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후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남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서. 그런데 결국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인맥이나 인간관계도 사실 그 회사 안에서 굉장히 좀 힘을 받는 거지. 퇴직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사실 그 전보다 이렇게 좀 엉성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은 게 너무 후회된다.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많죠. 그런 거 갖고 후회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건가 하면 인간관계, 이제 쓸데없는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그 쓸데없는의 표현이 어떤 건가 하면 사랑관계 다 소중한 건데 쓸데없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해를 끼치는 그런 인간관계예요. 사실 뭐 정치인들, 그다음에 기업인들, 그다음에 뭐 연예인들 그런 사례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추락하고 막 무슨 막 구속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유명했다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구속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저 정치인이 저 기업인을 만나지 않았던들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연예인이 그런 또 다른 연예인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렇게 저렇게까지 정말 망가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굉장히 해가 되는 인간관계. 그게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심리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떤 그런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인간관계가 정말 나한테 과연 필요한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 거기에다가 이제 너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막 이렇게 연연한 에너지를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눠주는 게 정말 아주 영악하게
인생을 아주 알차게 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하고 평가에 연연하는 거. 이거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희 그 친구 중에 그 강남 빈민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강남에 살면서 이제 시집도 강남이고 뭐 친정도 강남이고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 남편이 그렇게 강남에 그 집을 유지할 만큼 어떤 그렇게 경제력이 없는데도 일단 모든 뭐 친척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다들 뭐 친구들이나 동창들도 그렇고 거기 다 있으니까 무조건 강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서 막 그쪽에 있으면서 이제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대출 갚기에 너무 허덕거린다고 본인을 막 너무 자주 섞인 말로 강남 빈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 살지 마. 저쪽으로 그냥 좀 나와. 라고 얘기를 해도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럴 수 없대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거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창피해서 그 우리 자식이 어디서 산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강남 아닌 다른 데서 산다는 얘기를.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선에 그런 남의 시선, 남한테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에 갇혀서 산다는 게 얼마나 참 정말 진짜 안타깝다. 왜 그렇게 할까? 막 그런 게 참 본인 스스로를 참 초라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남의 눈, 남의 평가, 남이 보니까 여기 살아야 되고, 남이 보니까 뭐 좋은 차를 끌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경우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게.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비용을 또 많이 쓰고, 그렇게 되면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는 거 굉장히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도 거기서 시켜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본인이 광고 일을 해요. 근데 광고 일을 하는데 강남에서 어떤 굉장히 비싼 월세를 살아요. 그래서 아니 거기 그렇게 비싼 월급에서 도대체 몇 프로를 월세로 주고 있는 거야 그 나이에 막 이러면은 이렇게 막 그 광고하는 사람들은 그냥 폼생폼사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광고를 하면 그렇게 폼생폼사로 살아야 되는 건지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 후배 같은 경우도 참 남의 눈 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어떤 주거비에 허덕거리는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말을 해도 이제 본인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하는데 객관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두 번째가 바로 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굉장히 본인이 초라하게 그렇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이런 거 나중에 결코 후회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혹시 남의 눈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 없나? 이런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회사를 그만두면 굶어 죽는 줄 알고 그 회사에만 매달려 있어도 결국에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이제 실감나는 제 후배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는 굉장히 손재주가 좋아서 손으로 만드는 거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가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조각하는 거, 도예 그런 것도 굉장히 취미로 많이 했고 손재주가 되게 좋은 친구예요. 미술도 하고. 그런데 평생 그 친구는 일단 전공도 경제 경영을 했었는데 재무회계 쪽의 일을 이제 기업에 입사해서 쭉 그 일만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전문가 됐는데 그 친구도 이제 얼마 전에 퇴직을 했는데 후회한다는 거죠. 평생 왜 내가 그 일만 했을까? 그래갖고 저희가 막 선배들이 구박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너 그렇게 손재주 좋고 이런데 딴 것도 한번 해보지. 그런 거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많았는데 넌 시도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게 아버지가 그 친구 이제 부친께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후배한테 한 얘기가 뭐란가 하면 너는 공무원 해라.
절대로 힘들지 않게 살려면 공무원 해야 된다. 근데 결국 공무원은 안 하고 그냥 기업으로 이제 갔으니까 그 회사에서 아주 장기 근속하는 게 거의 필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이 친구도 너무 이제 아버지한테 그 어린 시절 이제 뒤어가지고 직장은 어디 한 군데 굉장히 오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아예 딱 머리에 이제 박혀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퇴직하고 나서 그걸 후회를 하더라고요. 거기 아니면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친구가.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직장에 장기 근속하고 그 직장이 맞아서 장기 근속하고 이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회사를 너무 괴로워하면서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막 그 직장 상사나 동료가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고갈되는데도 여기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속 꾹꾹꾹꾹 참고 막 머리에 원형 탈모 생기고 뭐 막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까지도 거기를 꾸역꾸역 계속 다니는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할 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성실하게 일하는 건 좋은데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피폐되면서까지 한 직장에 오래 그렇게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일에 한 번쯤은 이제 꿈을 꾸고 도전해보고 그런 일이 좋지 않나. 그래서 너무 그렇게 굶어 죽는 줄 알고 한 직장에 연연해갖고 있는 것도 사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후회하는 일 네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고 괜찮은 인생으로 정성껏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도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도전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한 번만 한 번 두 번쯤은 이제 해볼 만한 일이죠. 우리가 왜 버킷리스트에 그 세계 여행 세계 일주 뭐 이런 거 막 해놓고 결국 99.9%의 사람들은 그냥 버킷리스트로 끝나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세계 일주하는 사람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작은 도전들이 자꾸자꾸 이제 시도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로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풍요롭게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막 거기서 막 성공해서 나온 사람들 아니면 어떤 도전에 막 이게 어떤 도전에 막 히말라야 가고 아니면 또 무슨 오지 탐험 가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와 막 이러고 그냥 그건 남의 나라 얘기. 그리고 어떻게 어떤 걸 도전해서 굉장히 그 뭐 부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봐도 와 부럽다 남의 얘기. 결코 나의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라 작은 도전이라도 지금 올해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지리산 종주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큰 도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가 이제 체력을 키워야 되고 뭔가 운동을 미리 준비를 하고 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북한산 암벽 타기 이런 것도 사실 도전이고 그리고 또 뭐 피아노를 뭐 배워서 뭐 어떤 뭐 아이들 노래 부르는데 반주해 주는 엄마가 되기 이런 것도 사실 도전이고요. 사실 도전은 굉장히 많은데 사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괜찮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후회한다고 해요. 왜 뭐 그런 나의 외모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도전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막 그 애들 신다 낡아서 더 이상 안 신는 운동화 내가 대신 신고 남편이 입다가 그냥 냅둔 티셔츠 집에서 입고 막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죠. 그럼 나중에 무슨 얘기 듣나면 엄마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얘기 들어요. 결코 좋은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절약하고 아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뭔가 도전해서 이제 나이를 먹어도 더 예전보단 더 예쁘고 세련되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윤기 있게 인생을 만드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자, 직장인이나 이제 워킹맘 중에서도 사실 그 직장에 다니면서 뭔가 이제 책 쓰기 이런 거 도전하시는 분들, 워킹맘이면서도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뭔가 자격증 따는 그런 거에 도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막 느껴져요. 이렇게 팔딱팔딱팔딱 이렇게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올해는 내가 어떤 거에 도전해야 될까? 그런 거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야.
내 인생이 굉장히 대단하고 괜찮은 인생인데 내가 그걸 여지까지 몰랐을 뿐이야라는 걸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멋지고요. 굉장히 괜찮은 인생, 아주 대단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알아채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빨리 더 뭔가 시도해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액션으로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후회하지, 내년 되면 후회하지 않고 한 5년 후,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자, 괜찮은 사람에 걸맞기 위해서 뭐 배우고 운동하고 뭔가 자기 개발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나이 들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게 참 잘 살았다. 어떤 그런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